상한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한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주말인데 다들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계십니까? 주말에는 어디 야외로 좀 나가셔서 조용하게 힐링을 좀 하시고 주식 같은 건 좀 잊으시고 머리를 비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 뭐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도 평일날에 하시고 주말엔 좀 쉬시도록 합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또 내일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우리가 늘 해왔듯이 뭐 주말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정리를 하고 또 거기서 키워드를 도출시키고 새로운 종목을 찾고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계속 주식을 하는 이상은 꾸준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들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금요일날 나갔던 목요일날 나갔던 금요일날 종목도 간단하게 복귀해보고 또 다음 주 한 주를 볼 미션 종목들 한번 둘러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복귀부터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자, 전일 금요일날 목요일날 나갔던 금요일 미션 종목들이죠. 소룩스, 이지바이오, 우수, HMM, 미코바이오메드, 이오플로우, 녹십자홀딩스, 유바이오로직스, 셀레믹스, 센트럴인사이트, 우리기술투자, 까뮤 뭐 이렇게 종목이 한 10종목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소룩스는 뭐 그날 상한가를 갔으니까 뭐 특별히 할 건 없겠죠. 소룩스는 신규주니까 뭐 관심은 당연히 받았는데 이제 문제는 본인의 마인드지요. 승부를 걸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적당히 먹을 것이냐, 승부를 끝까지 볼 것이냐의 차이에서 뭐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되겠죠. 끝까지 승부를 보신 분들은 상한가까지 보유를 했을 것이고, 뭐 첫 번째 파동으로 먹고 나오신 분들은 두 번째 들어가서 다시 또 먹을 수 있는 기회는 또 줬죠. 그날로 마무리 하시더라도 뭐 수익은 나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결과는 좋았죠. 아직까지 신규주 쪽의 기세가 지금 현재로서는 뭐 따라올 다른 그룹들이 없으니까 다음 주 흐름을 한번 더 지켜볼 수는 있습니다. 현재로도 박셀은 계속 뭐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고 또 센코도 잘 따라가지고 있고 뭐 전체적으로 현재로선 뭐 피플 같은 것도 지금 뭐 등락은 있었지만 여전히 살아 있죠. 그래서 월요일 날 한번 흐름을 보도록 하죠. 일단 소룩스는 그날 승부 보신 분들은 좋은 결과를 얻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지바이오. 이지바이오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지금 일지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즘에 금태섭 씨가 자꾸 이제 뭐 서울시장 후보로 뭐 말이 오르락 내리는데 이지홀딩스가 지금 금태섭 씨하고 관련주로 되어 있는데 이지바이오는 그런 영향이 같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약간 쾌를 달리하는 모습은 있습니다만은 당일날 모습은 썩 좋지 않았네요. 시가 2% 출발해서 한 3%까지 올랐다가 이제 그대로 미끄러지는 모습. 만일 공략을 하셨다면 보합을 깰 때는 일단 도망을 나와서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되죠. 한 2% 주고 잘 올라가던 놈이 이렇게 양봉을 두 개를 잘 내준 놈이 음봉을 비치면서 내려온다. 그러면 조심해야 되죠. 색깔이 바뀔 때는 무조건 하고 몸을 피하든지 안 그러면 상승을 할 때는 몸을 던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금요일인데 안 그래도 금요일인데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종목이 엉덩이를 뺀다? 그럼 밖에서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크게 다칠 일은 없죠. 항상 다치는 것은 자신의 욕심이라는 그 마인드가 다치게 만드는 거지 항시 평정심을 가지고 보면 잘 보입니다. 아, 지금 피해야 될 때구나 라는 것은. 그래서 항시 제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것은 아침이 장이 시작되고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면은 선입견이나 예단을 하지 말고 편안한 눈, 맑은 눈으로 자꾸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이 이런 것을 막죠. 좀 더 기다려봐 올라갈 거야. 눌러주다 올라갈까? 눌러주고 올라갈까? 뭐 이런 거. 그런 잡스러운 생각들이 자꾸 매도를 망설이게 하거든요. 그런 거 조심합니다. 이주바이오는 별로 모습이 안 좋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우수 AMS. 바다에서 몸을 일으키는 종목은 잘 봐줘야 된다. 모습은 나쁘지 않았네요. 그죠? 시가가 플러스 3% 약간 높았네요. 시가가. 그러면 바닥에서 이렇게 몸을 일으키는 종목이 아침 시가 3% 올리는 건 조심스럽단 말이죠. 기다리면 되죠. 기다리니까 보합을 찍어주죠. 물론 3%에 뭐 1차 매수 넣고 간을 봐도 좋습니다. 우리가 늘 해왔던 것처럼 보합을 안 깨네. 설령 보합을 깨더라도 다시 시가 3%를 돌파를 하네. 그럼 여기 2차 해도 되거든요. 안 그러면 기다렸다가 보합 근처에서 1차를 넣으셔도 상관없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미끄러져서 시가를 회복할 때 또 넣어도 되거든요. 서둘지만 않으면 됩니다. 고가가 11.9%까지 갔다가 종가상 9%대네요. 11.9% 갔다가 종가상 9%대. 이런 건 홀딩이죠. 왜냐면 데이로 팔아먹으려고 마음을 먹고 들어간 종목은 미련 없이 잘라 먹어야 됩니다. 사실은. 하지만 제가 항상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듯이 트레이딩을 하기 전에 내가 하는 트레이딩의 개념을, 종목에 대한 개념을 잡고 트레이딩에 먼저 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즉, 이것은 내가 성공을 하면 보유를 할 것이다. 이것은 난 가차없이 먹고 도망갈 거야. 어떤 자기의 트레이딩 성격을 딱 결정을 지어 놓고 들어가야 매수와 매도가 편안하단 말이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반짝이니까 가는갑다 하면서 그냥 뭐 쓰리파 벗고 막 달려가가지고 고점에 가도 이걸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생각도 없단 말이죠. 그 종목의 트레이딩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스윙으로 가져가신 분은 이렇게 11%까지 갔다 이렇게 쭉 내려와도 흔들려도 별로 흔들리지 않죠. 나는 어차피 좀 끌고 갈 거니까 약간의 등락은 난 버틴다. 근데 데이로 들어간 사람들은 여기까지 들어갔다 못 팔고 쭉쭉 내려오면 여기까지 내려오면 못 버티죠. 틀리는 거 다 팔아버린단 말입니다. 차라리 딱 수익을 먹고 딱 팔아 먹어버리기 낫지. 그래서 종목을 진입하기 전에 종목을 선정했으면은 그 종목 선정한 종목의 트레이딩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는 게 좋다. 그래서 우수 AMS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살아나면 보유다라고 했는데 잘 보유하고 계신지를 모르겠군요. 다음은 HMM. 초창기의 HMM은 제가 이 정도 부분이었나요? 말씀을 드렸죠. 이제 상승을 하면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는데 이런 스타일은 데이 스타일은 아니죠. 그래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제 나름대로 뭐 좋은 수익권을 안고 있을 겁니다. 근데 당일날 이제 들어가신 분들은 큰 흐름은 없었네요. 플러스 1%에서 고가가 플러스 3%, 저가가 마이너스 2%. 큰 흐름은 잡아주지를 못했네요. 시가에서 3%까지 찍어주고 내려온다. 잘라주고 나와야죠. 이건 보합까지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목 자체가 흐름이 조금 약간 더딜게 움직이는 종목일 뿐들은 급등주 개념으로 볼만한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단 스윙으로 끌고 갔을 때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스윙으로 끌고 가 있다가 마음을 먹고 있는데 파란 게 자꾸 보이면 썩 좋지는 않아요. 차라리 잘라주고 가만히 있는 게 낫죠. 그럼 언제? 가만히 한쪽 구석에 놔두고 꾸준히 추적을 하다가 뭔가 어떠한 시그널이 오는 시점이 있습니다. 어떤 시점? 예를 들면 양봉을 내주고 음봉을 내주고 그 다음날에 양봉이 나오는데 전고점을 돌파해서 탁 양봉을 치우고 갔나. 이런 날에 같이 공략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때를 기다려야 되죠. HMM은 그러한 시그널에 아주 충실한 종목입니다. 지금 볼까요? 이 스타일 지금 여기 스타일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여기 스타일하고도 비슷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그럼 저 스타일을 봤을 때 그 뒤에 일어날 스타일을
어느 정도 예견이 가능하죠. 이렇게. 예, 그러면 다음 하루를 더 보는 거죠.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앞에 음봉의 윗꼬리를 돌파를 할 때 그때 또 해도 되거든요. 굳이 꼬리를 잡으려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고점을 공략하는 종목은 원하는 모습이 나오지 아닐 때는 빨리 몸을 빼고 원금을 보존하면서 다시 기회를 보는 겁니다. 고집을 피면 안 좋다. 그래서 HMM은 꾸준하게 추적이 필요한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미코 봅시다. 시가 2.7% 출발해서 고가가 9.7%, 저가가 마이너스 3%, 제법 5%권을 벗어나는 폭을 줬거든요. 2.7% 출발해서 살짝 1% 올렸다가 마이너스 3%까지 떨어지는 이 모습. 자,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거든요. 왜냐면 시가에 말 2%대 1차 매수를 넣었다면 2차 매수를 어디에 넣을 것인가가 참 궁금한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방법은 이 보합을 회복할 때, 이 보합을 깨고 올라올 때, 딱 올라올 때, 이때는 보통 2차를 넣습니다. 3차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가를 회복하는 시점, 여기다 3차를 많이 넣죠. 많이 넣는데, 저는 1차, 2차, 3차를 이렇게 분할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대체적으로 저는 한 2번 정도의 분할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3번 정도 하니까 돈을 이렇게 계좌를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운용하기에는 조금 빡빡하더라. 조금 난해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딱 두 번 끊어가지고 뭐 한 번 시가에 넣고 생각하는 모습이 아닌 영 안 좋은 모습이 보이면 그냥 한 번으로 잘라주고 그냥 5% 주고 보내버리고,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안 죽고 살아오면은 두 번째 들어간 타점을 잘 봅니다. 뭐 보합을 한번 다시 자꾸 이렇게 유지를 해주면 보합에다 한번 더 넣는지, 안 그러면 좀 더 확실하게 한다면 시가를 회복하는 시점에 한번 더 넣는지, 이런 식으로 두 번을 좀 하는 게 매매하기에는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미코는 아침에 등락을 조금 견디고 분할로 잘 했다면 수익권은 충분히 볼 수 있는 구조죠. 2%에서 마이너스 3%니까 설령 시가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뭐 보합에 한 번 더 담는다든지 뭐 그렇게만 한 번만 더 담아도 수익권은 충분히 볼 수 있는 구조죠. 아니면 시가 회복할 때만 넣어도 수익권 나왔죠. 단지 이제 이것은 시가를 다시 깨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수익을 못 먹은 사람들은 본절 정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뭐 크게 손해 보는 거 아니까 한 번은 하루는 더 지켜보자라는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같은 성질에는 그냥 뭐 본절을 하고 정리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해서 가지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본인들의 성격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냥 성격대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는 자기 성격대로 해야지, 자기 성격대로 하지 않으면 매매가 힘들어요. 즉 소심한 사람이 강한 사람의 어떤 성향을 따라서 자꾸 매매를 따라 하려고, 그래야 고수가 된다고 하니까 확 따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것은 정말 그 사람이 소심한 성격이 대범한 성격으로 변하려면 정말 말도 못하는 자기만의 엄청난 어떤 마인드 개조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천성이 잘 바뀌지 않단 말이지요. 근데 그것을 바꾸려고 하니까 정말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자꾸 매매에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성질대로 하라. 성질대로 하되 조금만 중용의 길을 걷고 조금만 침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쿠는 뭐 그냥 뭐 수익을 먹든 보유를 하든 일단은 크게 나쁜 모습은 아니었다고 보네요. 다음은 이오플로는 뭐 근래에 신규주들 흐름과 같이 궤를 같이 했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나름대로 가려고는 했죠. 보합에서 출발해서 시가가 보합에 출발해서 플러스 7%까지 올라갔네요. 7%까지. 아침에 일찍 올라가지고 이제 뒤에는 신규주들 막 떨어질 때 같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런 것은 당일로 먹으실 분들은 뭐 당일날 당연히 먹어야 되죠. 먹어야 되고 욕심을 부리면 밑도 끝도 없는 거죠. 금요일날인데 뭐 크게 갈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들고 있다가 보합을 깬다? 그럼 본절은 해줘야 되죠. 먹지는 못해도. 다음은 녹십자홀딩스. 마이너스 0.9% 출발해서 올라간 게 없군요. 그냥 그대로 꼬록꼬록꼬록 내려왔네요. 녹십자홀딩스는 조금 제가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녹십자를 보면 모습이 좀 다른 캐를 달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녹십자홀딩스가 아니고 녹십자를 이제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좀 아쉬운 감은 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아마 녹십자하고 녹십자홀딩스를 같이 놓고 보셨다면 녹십자를 좀 보지 않았겠나 싶은데 홀딩스는 좀 모습이 안 좋은 마이너스 0.9% 시가가 마이너스로 출발할 때는 일단은 관망을 해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을 한 종목을 또 공략을 할 때는 가만히 음봉이 떨어질 때는 손을 대면 안 된다고 분명히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가 음봉이 출발해서 양봉으로 변하면 한번 돌파를 할 텐데 양봉으로 뭐 바뀌지도 않고 그냥 계속 내려온다. 그럼 손을 댈 이유가 없죠. 그래서 녹십자홀딩스는 매매 관점이 되지 못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 루바이도 그렇죠. 유바이는 재료로 보자고 한 종목인데 시가가 플러스 3.7%는 그날에 어느 정도 관심을 받았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시가 3.7% 오늘 이 종목 제법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문제는 그 관심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어나느냐, 그냥 금요일처럼 이렇게 잠시 올라가지고 그냥 꼬르륵 내려오느냐, 그런 차이죠. 관심의 강도가 어느까지냐. 일단 시가가 3% 잡힌 것은 강도적으로 볼 때는 좋았다. 그러면 시가 1% 정도 넣어 놓을 수는 있겠죠. 1차로. 한번 보자 갈른가 했더니 3.7% 시가를 만들어 놓고 4.7% 갔다가 꼬르륵 한다. 뭐 이래 별거 없네. 그럼 시가 치고 내려오면 그대로 본절 2차 3차 할 것도 없이 그냥 본절 뭔가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기술적인 위치에서 재료가 더해져서 올라가는 종목은 좀 기다려 볼 필요성은 있지만은 지금 얘의 차트 스타일은 기술적 스타일은 아무런 거리가 없거든요. 오로지 재료 하나인데 그 재료 하나에 시가가 3.7%를 잡혔는데 도로 올라가다 겨우 1% 올라가고 내려온다. 그럼 그건 아니지요. 그럼 빨리 잘라주고 본절해주고 또 기다린다. 시가의 중요성은 뭐 제가 2년 가까이 매번 수없이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딱 본절선은 잘 지켜야 됩니다. 다음은 셀레믹스. 셀레믹스는 뭐 따라가려고 마이너로 했죠. 뭐 지금 신규주 A 그룹들 즉 뭐 박셀이나 센코 뭐 피플바이오 뭐 이런 애들 A 그룹 쪽을 빼고는 나머지 그룹들은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매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눈치를 엄청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당일날 박셀은 시가가 플러스 18% 잡혔는데 박셀은 A그룹은 18% 잡혔는데 얘는 보십시오. 눈치를 얼마나 보는지 시가가 마이너스 0.1% 잡혔어요. 불안하거든. 저놈이 같이 무너지면 자기는 다친다는 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몸을 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들어가지요. 그러면 꼭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면 언제? 양봉으로 바뀌는 시점. 시가 마이너스 0.1%에서 저가가 마이너스 8%까지 내려왔습니다. 시가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8%까지. 그럼 내가 이걸 꼭 해야 되겠다. 이 꼬리를 잡아야 되겠다. 다른 종목들이 막 살아나네. 여기서 사자. 뭐 이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굳이 그래 안 해도 이 부분은
8% 구간 아닙니까? 한 9%라 칩시다. 8% 구간은 그냥 없는 걸로 생각하면 되죠. 예. 그 뭐 사문의 문제란 사람이 색깔이 바뀔 때는 도망을 나오고 또 색깔이 또 바뀔 때는 또 들어가라 하더라. 근데 이거 아직도 색깔이 파랗네. 그럼 기다려볼까? 8%인데 올라가겠나? 오늘은 안 될 모양이지. 이러고 있는데 꾸역꾸역 올라가요. 올라가더니 귀엽고 색깔이 바뀌는 시점을 딱 연출을 시킨다? 그러면 들어가야죠. 예. 시가가 마이너스 0.9%인데. 거기만 들어가서도 당일 20%는 먹겠죠. 고가가 19.3%니까. 그것만 잘 지켜도 된다는 게 물론 프로 트레이더들은 꼬리 공략 같은 걸 참 좋아합니다. 저 역시도 뭐 꼬리 공략을 좋아하고 또 음봉에서 양봉으로 바뀌면 수익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하죠. 근데 꼬리는 그만큼 다치기가 쉽습니다. 꼬리 공략은. 한 번만에 딱 잡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뭐 한 번 약절, 두 번 약절, 세 번 약절까지도 할 때가 있어요. 즉 3% 정도 손실 계열 잡고 들어갔다면 1%씩 주고 더듬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데 한 번만에 착 들어가는 때가 있지만 그만큼 꼬리는 쉽지는 않아요. 그럼 초보분들은 공부를 할 때 굳이 그런 꼬리에 연연을 하지 말란 말입니다.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연연 안 해도 그놈의 방향만 가만히 보고 있어도 내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손을 안 대야 되겠구나. 표시가 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들어가야 된다는 그 시그널은 뭡니까? 8%까지 떨어졌지만 그 8%를 이겨나가면서 다시 시가를 회복하면서 올라가려고 한다. 강력한 시그널이죠. 그쪽이면 살짝 발로 하나 살짝 태클 걸어도 되죠. 서립 하나만 살짝 던져도 충분한 15% 이상 수익 먹지 않습니까? 굳이 밑에요 위험한 꼬리 부분을 잡으려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쓸데없이 돈 여기다 집어넣고 불안해가지고 마음을 돌돌돌돌 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뭡니까? 기다리고 인내하고 주시하고 관찰하고 추적을 하고 있으면 이러한 기회는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단지 이놈 안 되겠네.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딴 종목 보자 하면서 또 딴 종목 해요. 하다 보면 또 어느새 이놈은 나 잡아봐라 하면서 요 위에까지 가 있죠. 색깔이 바뀌는 것, 옷을 바꿔 입을 때는 항상 유심히 보자. 옷을 바꿔 입는다는 것은 계절이 바뀐다는 뜻도 되지요. 계절이 바뀌면 가을에 단풍도 들고 말이죠. 단풍 드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셀레믹스. 자, 다음은 센트럴 인사이트. 참 잘 갔네요. 센트럴도 시가 플러스 3% 출발해서 고가가 15.8%인데 그것이 고가이자 종가가 됐다. 윗꼬리가 없다. 아주 좋습니다. 이놈이 그 센트럴 인사이트 이놈이 옛날에 청호 컴뱃인가 뭐 이름이 그렇나요?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시가 3% 출발을 했으니까 여기가 뭐 한 몇 프로 나왔겠네요. 여기 한 3에서 한 5% 나왔나? 거기에 매도세가 나왔겠죠. 쪼르륵 내려왔다가 다시 두 번에 보세요. 두 번의 지지가 이루어지고 올라가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바닥이란 뜻이 이런 거죠. 엊그제 말했듯이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안 무너지면 간다고 그랬죠. 근데 이놈은 두 번까지만 내려줘도 안 무너지고 바로 올라가네요. 그죠? 그만큼 더 마음이 조급하다. 매수자들이. 그럼 잘 간다는 뜻이겠죠. 이 날짜에 우리가 처음에 출발할 때 우리가 그 전날에 제가 나갔던 종목인데 보유를 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뭐 하도 나는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말을 하니까 아마 있겠죠. 뭐 이날에 큰 폭의 수익은 안 줬으니까 첫날에 18%가 아니라 13.8%로 맞췄으니까 이런 거는 딱 보유죠. 딱 가격이 보유가격이거든요. 18%까지 딱 갔다가 13% 맞췄다. 난 시가에 공략했는데 그럼 13% 수익을 안고 있으면 이거는
보유할 만하단 말이죠. 왜냐면 적어도 13%의 등락은 어느 정도 며칠을 견딜 수 있거든요. 한 3%, 5% 수익 먹고 들어가는 것은 그 다음날 획 미끄러지면 불안해서 본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10%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 조금 며칠은 견딜 수가 있죠. 그 며칠 동안의 상승 기록을 딱 잡아주면 그 13%짜리 수익이 금방 40%, 금방 50% 이렇게 되죠. 만약 상방적으로 가주면 지금 이런 경우가 딱 그렇죠. 센트럴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될 수 있으면 스윙으로 공략하는 종목은 어느 정도의 폭을 잡아주면 수익을 안고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보유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 시장이 어지럽고 혼조스러울 때는 스윙주들이 의외로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센트럴을 좋았습니다. 다음 우리 기술 투자. 우리 기술 투자는 이 날짜에도 우리가 공략을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래서 이 날짜의 흐름이 큰 흐름이 나쁜 흐름은 아니었죠. 시가 4%까지 갔다가 고가가 8%까지 찍어주고 저가가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갔다가 종가가 2.2% 플러스 2.2% 맞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로 내려갔던 시점이 아침에 내려갔는지 정에 내려갔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보유를 했다면 지금 이 수익을 이대로 가지고 있겠죠. 왜냐면 이 종목 자체를 개념을 반드시 나쁘지 않으면 그대로 보유를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했으니까 우리 1도주 형식으로 들어갔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양봉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 또 양봉을 만들어주는데 이 폭이 크지요. 여기는 13%짜리고 16%까지 갔다가 13%, 여기는 28%까지 갔다가 23% 맞췄으니까 그냥 보유만 하고 있었어도 거의 50% 정도의 수익을 안고 있는 거죠. 이 두 개의 봉에. 그래서 전일날에도 설령 보유를 못하신 분이 있더라도 이 날짜는 또 한 번 더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시가 이날은 좀 높았죠. 6%. 앞에 시가는 여기는 시가 2.8%인데 모습이 좋아하니까 그 다음날 더 많이 물렸죠. 왜? 살아나니까. 그리고 뭐 비트코인 또 애들이 막 가격이 오르니까 또 관련주라고 하니까 바이든 관련주라고 하니까 많이 올랐죠. 보유하신 분들은 뭐 절반 정도 수익은 챙기고 한 절반 정도는 끌고 가면서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까뮤. 까뮤는 당일날의 흐름은 크게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뭐 어중간한 일이 맞히네, 그죠? 플러스 2% 출발해서 고가가 플러스 5%, 저가가 마이너스 2%. 뭐 여기가 한 종가 여기가 한 마이너스 2%대인데 여기도 한 마이너스 한 2%는 되겠네요. 시가 2%에서 쭉 내려온다. 썩 좋지가 않네. 왜? 이런 스타일은 약간 좀 양봉으로 좀 먼저 좀 치켜 세워주고 조금 내려오면 좋은데 아침부터 내려오면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더군다나 금요일인데 출발을 했다. 보합을 탁 깨면서 내려온다. 그럼 일단 잘라줘야 되죠. 위험하니까. 색깔이 바뀔 텐데 잘라줘야 돼. 잘라주고 이놈의 관망을 해야 되죠. 왜?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라고. 특히 금요일장 내가 매매한 날에 추측을 잘 따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금요일인지. 금요일은 여러모로 불안한 날이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일단은 도망을 가주는 게 좋다. 아침에 2% 뛰었는데 조금 치켜 세워주고 내려온 것도 아니고 바로 팩 내려온다. 별로 기분 안 좋죠. 그러면 잘라주고 관망을 하는 거죠. 뭐 다시 들어간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왜? 여기에서 아침에서부터 벌써 실망스러우니까. 적어도 이 점이 앞으로 좀 더 가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적어도 요렇게 한번 기치를 한번 세워주고 그 다음에 긴 꼬리를 달아주고 요렇게 마친다면 이해가 되지만 아침부터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손대지 마세요. 저런 종목은. 사람이 생각하는 방향이나 느낌은 다 비슷합니다. 나름대로 어떤 기대감을 안고 들어간 종목이
전혀 생뚱맞은 모습을 보이면, 물론 주식이 다 그렇죠. 뭐 어디 뭐 정확하게 생각된 대로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없지요. 뭐 뒤통수 치기도 잘하고 뭐 양 싸대기 두드려 패기도 잘하고 막 잘하지요. 한데 약간의 어떤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안 지켜줄 때는 별로 거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래서 간혹 저도 한 번씩 보면 어떤 한 종목을 보면 아침에 엄청 올라가요. 한 20, 한 5%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을 뭐 절반 정도 챙겨 묻고 절반은 이제 보유를 하고 가져가 봐야지 하고 있는데 오장 들어서 그냥 누가 패대기를 쳐버려요. 그러고 저 보합까지 깨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25%가 올라가는 것은. 이런 건 참 기분 안 좋거든요. 이 종목을 거래하는 사람들의 심성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종목은 벨실이 뭐 보유를 해서 될 종목이 아니구나. 상당히 좀 질이 나쁜 종목이구나 싶으면 그냥 가차없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될 수 있어서 손을 안 대기 좋죠. 자, 어쨌든 간에 금요일 날 나왔던 종목들은 뭐 나름대로 뭐 소룩수는 뭐 상한가를 갔으니까 굳이 뭐 다른 걸 볼 필요 없더라도 마인드 강하게 먹고 들어갔으면 다 됐을 거고, 이지바이오는 모습이 별로 안 좋고, 우수는 엉덩이를 털어주는 모습이니까 가만히 갖고 있어 보면 될 것이고 9% 정도. HMM은 큰 별 탈이 없었고, 미쿠는 수익을 줬지만은 뭐 좋은 수익도 아니었고, 이어플로에도 수익을 줬지만은 뭐 그래도 고만고만. 녹십자 홀딩스는 녹십자를 좀 선택을 한 게 좀 아쉬웠다. 하지만 지금 당장 기세를 올리고 있는 녹십자 홀딩스를 공략 안 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이것은 당일날에는 공략 관점은 되지가 못했다. 한 번도 반전을 시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유바이오 재료를 보고 들어갔습니다만은 재료는 시가로서 그것이 재료로서 끝난 거다. 즉 시가로서 돌파를 못하고 도로 시가를 깨고 내려온다. 시가가 1%도 아니고 3몇 프로 잡혀줬는데 틀렸다. 살아나려면 시가를 딱 엉덩이를 깔고 쫙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셀레믹스 신규주들 흐름을 따라서 당일날 모습은 좋았지만은 이 부분에 8% 구간을 관망을 하느냐 여기서 트레이딩을 자기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익의 차이는 크게는 났겠죠. 그래서 어느 걸 선택하든 초보자분들은 이러한 스타일은 그냥 딱 바뀔 때만 시그널을 줄 때만 들어가라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앞으로도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센트럴은 뭐 수익이 좋았으니까 배짱이가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이겠죠. 우리 기술 투자도 좋은 모습. 까뮤는 뭐 고만고만. 자, 그러면 뭐 복귀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뭐 주말이라 오늘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조금 다양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종목, 미션 종목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월요일 미션 종목 한번 봅시다. 늘 하듯이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됩니까? 포지션 체크. 내가 매매한 날이 어떤 날이고, 무슨 주고, 어떤 글로벌 정세는 어떻고, 국내 정세는 어떻고, 내 계좌가 어떻고, 내가 보유하고 종목이 있는 곳 위치는 어떻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따지는 것이 포지션 체크라고 합니다. 상한문에서 말을 하는 포지션이라는 것은. 하지만 예전에 작년에는 그걸 하나하나씩 매일매일 따졌지만 지금은 그냥 날짜만 체크하는 걸로 그것을 약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참조하시면 좋겠죠. 자, 11월 9일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월초는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죠? 중요한 것은 이제 한 달에 첫 한 주를 자기가 잘 했느냐 안 했느냐가 참 중요한데, 잘 하신 분들은 이제 둘째, 셋째, 넷째 주를 이제 정상적인 트레이딩을 뭐 하면 되지만, 첫 주에 좀 손실을 보신 분들은 마음이 급하겠죠. 그래도 서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주는 많이 벌겠다는 욕심보다는 첫 주에 손실을 회복하고 약간 양봉으로 마친다는 그런 마인드로 하시면 오히려 효과가 더 좋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십시오. 자, 주말에 내일 내일 공략 종목들을 도출을 시킬 때는 주말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슈, 뉴스, 미디어, 뭐 이런 것들을 다 그 종목별 나오는 그런 것들 쭉 체크해서 시장에 반영이 될 만한 키워드를 먼저 도출을 시킨다고 그랬죠. 시장에 도출을 시키고 도출된 키워드에서 종목을 또 도출시키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 종목에서 이제 섹터를 꾸미고, 섹터를 꾸며야 되겠죠. 요렇게 섹터를 즉, 종목의 관련주, 뭐 관련 테마, 뭐 관련성이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애들을 모아서 섹터를 꾸미는 거죠. 거기에서 그 섹터에서 이제 버릴 놈은 버리고, 가져갈 놈은 가져가고, 볼 놈은 본다라는 식으로 섹터에서 유망한 놈을 딱 뭐 1등, 2등, 3등 한 세 종목 정도면 잡겠죠. 그래서 하나의 섹터가 이제 완성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2개의 섹터, 3개의 섹터, 심하면 5개의 섹터로 꾸며도 좋습니다. 세 종목 시험 보면 한 사무실 뭐 15개 정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아침이 되면 장이 시작 전에 그 5가지 섹터의 흐름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동시효과에서 흐름이 벌써 표시가 나죠. 그래서 버릴 놈이 있다라면 이 3번 섹터는 애들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없네. 내가 생각했던 키워드하고는 틀리구나. 내가 생각했던 어떤 재료의 두께는 이것은 시장이 받아주질 않네 라고 판단되면 제외. 그럼 얘가 3번을 저 5번 자리로 밀어놔버리고 5번 얘가 제법 시간에 물량이 많이 들어오네. 괜찮네. 그럼 얘를 3번 자리. 그래서 1번 자리에 있던 놈이 꼴등으로 갈 수가 있고 꼴등에 있던 자리들이 1등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섹터 조정을 장전 그래서 정리를 딱 합니다. 그래 하고 아침에 이제 40분부터 시간에가 딱 출발이 되면 이제 확인하게 표시가 나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다시 1번, 2번, 3번 중에서 또 압축해서 제일 첫 번째 공략할 첫 번째 섹터의 승부를 딱 걸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단추가 잘 끼어져야 이제 나머지 섹터들도 하나씩 이제 도저히 되겠죠. 이런 지난한 과정이 어디서 출발된다? 주말에 2시간, 3시간, 4시간, 많을 땐 5시간 가까이를 투자를 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렇게 할 건 없고 적어도 못해도 한두 시간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겠죠. 한두 시간 투자를 해서 키워드를 도출시키는 이런 작업을. 근데 한두 시간은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역시도 이게 뉴스 하나만 쭉 검색하고 하는데도 시간이 제법 걸리니까 말이죠. 하지만 뭐 그건 본인의 노력 나름이니까 이 작업을 주식을 하는 이상 꾸준히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이런 결과로 가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초보분들은 게으름 피면 안 됩니다. 게으름 피면 항상 남보다 뒤처지고, 남보다 뒤처지면 맨날 어디 남들이 적어 놓은 거, 무슨 카페에 가고 남들이 적어 놓은 그런 것에만 자꾸 눈이 가고, 그것이 정확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적어 놓았다는 그 하나에 그냥 저기 그게 맞는갑다 이래 해가지고 그냥 사고 그래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스스로 그런 것을 찾아보고 스스로 키워드를 분석하고 재료의 두께를 분석을 해서 스스로가 시장의 반응을 살필 줄 아는 그런 트레이더가 되지. 남들이 막 이렇게 막 무엇이 어떻고 하는 말에 자꾸 기가 가면 안 돼요. 저 역시도 뭐 카페를 운영하고 블로그도 있고 뭐 유튜브도 하고 뭐 홈페이지도 있지만 뭐 다른 카페 돌아보고 잃어본 적 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요. 자, 월요일날 미션 좀 봅시다. 월요일날은 뭐 이제 어찌되면 이제 11월 달에 진검승부가 이제 되겠죠. 자, 월 초에는 뭐 여러 가지 좀 뭐 그런 게 있었다 치고, 자, 11월 본매매는 물러설 수 없지요. 손실난 분은 손실난 분대로 한 주간 손실난 사람들은 또 성이 나니까
정신을 똑바로 치고 해야 될 거고, 또 수익을 보신 분들은 또 수익을 지키면서 또 다른 수익을 쌓아 나가야 되니까 또 긴장을 해야 되고. 따지고 보면 뭐 월초나 월 본매매나 월말이나 어느 하루라도 뭐 편한 날이 있습니까? 편한 날 없습니다. 편하게 매매를 해서 편하게 벌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마인드가 항시 나쁜 거지요. 편하게 벌려고 하면 항시 그런 큰 수익은 잘 얻을 수가 없지요. 자, 10종목 정도 또 한번 봅시다. 제가 11월달 시작하면서 될 수 있으면 1월달까지는 될 수 있으면 좀 현금을 자주 보유하는 쪽으로 하라. 꼭 미대선이 아니라도 미대선 뭐 그런 게 아니라도 통상적으로 월말이 되면 될 수 있으면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그게 좋습니다. 통상적인 이제 습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시장의 습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월말엔 좀 불안하죠. 투심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점 잘 이해를 합니다.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 위에 그냥 센트럴과 우리 기술은 이 종목과 별개로 개인적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센트럴은 뭐 이미 우리가 워낙 진행을 많이 해왔던 종목이라 보유를 하고 있는지 뭐 수익을 뭔지 뭐 판단 제가 안 쓰기 때문에 새로 하실 분들이 있으시다면 흐름을 잘 보고 한번 해보시라는 뜻이고, 우리 기술 투자는 이것도 뭐 수익을 많이 먹으신 분들은 먹었겠죠. 근데 아직까지 바이든의 재료는 살아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것은 바이든의 재료라기보다도 불안한 글로벌 증시에 대한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비트코인 지수 잘 참조하시면서, 비트코인 지수 매일 나오는 거 있죠. 그 지수를 잘 참조하면서 흐름이 좋다 싶으면 조금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뭐 조금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1000% 10,000% 먹을 거 아니거든요. 그런 마인드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항시 우리는 변동의 폭을 따먹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먹었으면 빨리 나와서 또 나와 있는 게 좋습니다. 천세 만세 가는 그런 건 없으니까요. 자, 센코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센코는 제가 참 좀 아쉬운 종목이, 이 날짜에 꼬리를 제가 보고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방송팀들 그때 상매매 도와준다고 하다가 놓쳐버렸는데, 어쨌든 종가상 4%대로 마쳤는데 시간에서는 지금 8% 올라 있습니다. 이 이유는 굳이 얘가 굳이 시간에서 8%까지 올라갈 이유는 없어요. 그냥 통상적인 우리가 기술적으로 볼 때 보통 뭐 이런 종목들이 그 다음날 좀 가고 하는 그런 통계적 습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금요일날에 시간에 8%를 띄울 건 아닌데, 그런 이유는 금요일날 장이 다 마치고 나고 오후 6시까지 이제 시간에까지 마치기까지 시장에 재료를 바꾸는 게 하나가 나온 게 없어요. 마땅한 재료 같은 게.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서 상한가를 간 종목이 없습니다.
보통 시간에서는 뭐 보통 뭐 시간에 상한가 세 종목, 네 종목, 다섯 종목 나오거든요. 근데 시간에 상한가를 간 종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에 거래하는 사람들은 또 따로 있거든요. 6시 마칠 때까지 끝까지 앉아가지고 이거 다 봅니다. 재료 같은 거 보고 괜찮은 재료 있으면 자기들이 사요. 그리고 요즘은 좀 분위기가 좀 싸한 게 제가 말씀드렸죠. 재료도 없고 별 상한가를 감안한 게 아닌데 그냥 보면 상한가 가 있어. 시간에 상한가. 그래서 제가 이런 건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런 것은 뭐 어떤 뭐 리딩 사이트나 어떤 리딩 카페 뭐 단톡방 애들이 사는 거예요. 그냥 사라고 하니까. 그래갖고 노린 거 그 다음날 시가거든요. 그래 9% 주고 9% 주고 다음날 18% 먹으면 9% 먹는다. 뭐 이런 개념인가 봐요.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의 상한가는 참 조심을 해야 됩니다. 시간에까지 마칠 때까지 뭐 재료가 나온 게 없고 시간에 상한가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센코는 사실 그렇게까지 갈 상은 아니었거든요. 너무나 예측 가능한 그런 종목은 그 당일날 직접 매매가 이루어지면 조금 그런 모습이 나타나진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 또 한 번 더 생각을 하면 좋다. 그렇다면 시간에서 금요일 시간에 도저히 할 게 없었는데 만약에 주말에도 뭐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또 해봅시다. 그러면 주말에도 특별한 스케줄이나 이슈가 터져 나오지 않는다면 역시 금요일날 정거래일까지 강했던 종목들이 다시 시장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센코를 한 번 더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비록 8% 정도 올라 있지만은 잘 대응을 해보자는 뜻이죠. 그래서 센코 역시도 월요일날 시장에 지금 시간이 오후 5시입니다. 5시부터 내일 아침까지 시장까지 뭔가 좀 큰 이슈가 나온다든지 어디 큰 이슈가 터져 나오면 얘는 힘 못 쓰겠죠. 못 씁니다. 못 쓰는데 별다른 이슈가 없다? 그러면 월요일장 시작될 때까지 누가 신약을 만들었다더라. 누가 대권 도전 발표를 했단다. 어쨌단다. 이렇다면 모르겠지만은 그런 게 없을 경우는 관심을 받겠죠. 그래서 센코는 트레이딩을 잘 하셔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크게 어려워할 건 없고요. 일단은 본다. 보고 정말 수급이 원활하게 잘 흐르고 다른 신규주들의 흐름이 원활하게 돌아간다. 예를 들면 월요일처럼 금요일처럼 막 갑자기 오후장 들어서 급락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만 안 보이면 차근차근 분할로 해서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합니다. 살아나면 보유를 해야겠죠. 딸랑 팔아먹는 것보다는. 다음은 오성첨단은 누구나 다 아는 마리아나 재료고죠. 단지 아쉬운 것은 금요일날에도 20%까지 갔다 12%로 맞췄다는 것이 좀 아쉬운데 제 개인적으로서는 조금 더 봐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에 주말에 키워드는 딴 거 있겠습니까? 바이든 빼고는 키워드가 거의 없지요. 그럼 바이든 하면 뭡니까? 특별한 거 있나요? 꾸준히 알려져 왔던 그런 재료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시장에 캐시코트렐이 상한가를 좀 갔죠. 기후 협약, 탄소 그런 것 갔을 거고, 그리고 오바마 케어, 기후 협약,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마리아나, 전기차, 보통 이렇게 바이든도 이렇게 압축이 되지 않겠나요? 그죠? 근데 다 알고 대부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자, 그 중에서도 집약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도출이 되는 종목 중에서 가장 단일화된 종목이 오성첨단이겠죠. 마리아나 관련주가 이놈하고
저 누굽니까 세미코나이트하고 저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세미코나이트는 요즘 별로 힘을 못 쓰더구만요. 5승 첨단이 이제 거의 뭐 단일화된 종목이니까 내일 한번 더 보도록 하죠. 뭐 트럼프가 불복 소송을 하고 뭐 난리를 피고 그러는 모양인데 뭐 대세는 뭐 거스를 수는 없겠죠. 그런 걸 아는지 기관들은 금요일날 25만 주를 담았습니다. 외국인도 26만 주를 담았고요. 월요일날 한번 보죠. 살아나면 역시 당무가 약간 보유 전략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에이스토리 기술적인 차원으로 봐서도 이 종목은 봐야 되고 재료적인 측면에도 한번 봐야 될 종목인데 엔터주 쪽이나 뭐 미디어 쪽에는 또 한번 봐줘야 되거든요. 너무 뭐 바이든이 어떻고 뭐 어떻게 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했죠. 왜냐면 시장은 제가 그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아마 포스팅 할 때도 적어놔요. 균형의 추를 곳곳에 떨어뜨려 놓습니다. 결국 한 곳에만 모든 것을 다 주진 않아요. 시장은 바이든이 뭐 어떻다고 해서 여기다 다 준다 줄 때 그렇진 않아요. 항시 시장이란 항시 이게 추를 여기도 한 개 떨어뜨려 주고 여기도 한 개 떨어뜨려 주고 여기도 한 개 떨어뜨려 줘요. 그래서 한 놈이 막 득세를 하는 것 같아도 다른 데서 앞라니에 조용하게 자기들 할 짓을 하면서 약간 기울어지는 시장을 이렇게 맞춰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너무 한 곳에 편중된 매매를 하지 말라는 것이 저희 지론이죠. 사문이 지금 운용하고 있는 코어 트레이라는 이 트레이딩도 보면 다양한 어떠한 현상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저희들이 코어 트레이딩인데 그러다 보니까 별별 트레이딩을 다 하죠. 다 하는데 그 이유는 한 곳에 집약 너무 몰리는 매매는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시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이 있거든요. 근데 좋은 것에는 매기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문난 잔치에 참여를 하면 실제로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남들이 버리는 종목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는 난 막 버려요. 그런 종목을 잘 공략하는 사람들은 그 뒤에 또 우욱 올라가거든요. 시장은 그렇게 균형을 잘 맞춰줍니다. 오승 첨단도 마찬가지였죠. 보세요. 이날짜 20몇 프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25%까지 떨어졌잖아요. 종가상 22% 맞췄지만은 개표 시에 트럼프가 우세하다 하는 게 떨어졌죠. 그 다음날 어찌 됐습니까? 올라가고 그 다음날 시가가 20% 출발했죠. 여기가. 그리고 또 올라가고 그죠? 시장을 길고 한 곳으로 몰빵은 주진 않아요. 그래서 에이스토리는 혹시 뭐 킹덤2 지금 만들려고 일하는가 이놈들이 모르겠는데 외국인들은 부지런히 사고 있네요. 외국인들은 부지런히 사고 있네. 한번 봅시다. 기세가 좋으니까. 단지 아직 거래량은 터지지는 않았어요. 지금 보면 한 5만 주, 64만 9천 주. 그러니까 호가가 헐빛헐빛 하겠죠. 이게 뭐 목을 빼들고 들어갈 거 아닙니다. 시간에서는 마이너스 1.1%입니다. 빠져있어요. 시간에서. 그러니까 급하게 서둘 필요는 없는 거죠. 시간에서 플러스 2% 정도면 에이 성부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걸 노리고 마이너스다. 좀 요사한데 한 볼까? 마이너스면 조금 기다려보자. 보면서 흐름을 잘 보면서 분할로 해서 일단 이 봉 자체가 8%짜리 봉입니다. 봉이니까 분할을 해서 요런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그래서 크게 나쁘지 않으면 보유를 해보자. 왜? 일단은 패턴을 맞추고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늘 말하는 이 전고점을 이 봉으로 뚫고 올라갔다는 거는 내가 항상 좋아하는 패턴이라고 했죠. 꼬리로 올라간 좀 못까지면 봉으로 돌파할 때는 붙어주는 거 좋다. 녹십자. 녹십자 홀딩스를 우리가 뭐 어제도 했는데 좀 원하는 모습은 아니었죠. 원하는 모습은 아니었는데 사실은 녹십자 홀딩스를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어요. 차이가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녹십자 홀딩스 37,200원, 녹십자는 41만 5천원이죠. 41만 5천원. 하지만 시장은 녹십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홀딩스는 좀 더 이따가 한번 보죠. 일단은 시장이 움직인 대로 가중이 좋으니까 시간에서 0.2% 올라 있습니다. 기관들은 금요일날 또 36,000주 외국인도 담았네요. 기관들은 계속 이렇게 샀죠. 이때 제가 요 52,000주 이렇게 나올 때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녹십자를. 이것은 이유가 있다. 그리고 저것은 눈여겨봐야 될 모습이다라고. 그때가 52,000 요쪽 때입니까? 아마 요쪽인가 뭐 모르겠네. 그랬을 겁니다. 눈여겨보신 분들은 뭐 가지고 있겠죠. 근데 뭐 나는 녹십자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또 내일 한번 보면 되죠. 뭐 내일 또 올라갈 줄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죠. 내일 또 미끄러질 수도 있죠. 하지만 해볼 만한 종목이면 또 봐야지요. 시간에서 0.2% 올라 있습니다. 큰 의미는 없는 숫자인데 흐름을 잘 보고 뭐 꼬리 고점을 돌파를 할 때는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이 패턴을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 이런 패턴. 그 다음에는 캐몬. 캐몬은 탈출을 하려고 하죠. 탈출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앞에 상한가를 한번 먹었으면 보통 하방 자가를 많이 깔아주지 상방 자가를 잘 안 깔아주거든요. 이렇게 음봉이 또 나오고 음봉이 나오고 한 양봉을 살짝 내줬다가 또 음봉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쓰러져 가서 어느 일정한 기술주 위치로 오는데 이놈은 기술주 위치로 오지를 않고 상방으로 그 뒷날만 음봉 자가를 깔아주고 밑에 꼬리가 자꾸 높아지고 있죠. 이렇게 상방 자가를 깔아준단 말이죠. 그러면 자갈 공사를 뭐 콘크리트를 항 세우려면 자갈로 깔긴 깔아야 되는데 밑으로 안 깔고 위로 깐다. 이건 의미가 있거든요. 좋다. 그러면 이쪽의 상을 뛰어넘었다. 봉으로 좋다. 시간에서 4.5% 그렇다면 벌써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소린데 해볼만 하네. 그런데 이놈 기관들이 또 담았네. 22만 주나. 금요일날에 그것도 이 고점에 있는 종목인데 너희들도 사는데 우리는 못 살 이유가 뭐 있네 라는 생각으로 일반 참여자들이 시간에서 매수를 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 정도 올라 있거든요. 4.5%. 같이 해볼만 하죠. 조심스럽게 월요일이니까 분할로 해야 합니다. 툭툭 집어넣지 마시고. 3부톡은 김경수 지사가 뭐 결국은 뭐 좋은 형편으로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놈은 참 제가 여러분도 우리 방송 듣는 사람은 많이 들었죠. 처음에 이야기한 지역이 이 지역이었고 우리가 그때 사무에 들어간 지역도 이 지역이었고 그때 그 회원들이 뭘 팔지만 않았어도 제가 그대로 보유를 했네. 그 좀 아쉬운 종목이에요. 아쉬운 종목인데 이번에도 또 이걸 놓쳐가지고 또 좀 아쉬웠어요. 마이너스 15% 내려오는 거 보고 매수를 넣을 거라고 메시지를 적고 있는데 10%까지 싹 올라가는데 참 갈등이 좀 심했어요. 놓쳤는데 뭔가 참 아기가 안 맞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뭐 놓쳤든 맞췄든 간에 금액대가 지금 3,000원대, 3,800원대, 3,000원대입니다. 이것은 접어둔다고 생각을 합시다. 일단 김경수 김지사가 일단 처리됐다는 것은 뭐 이낙연 쪽으로 보면 뭐 장점 잘 됐는지 뭐 못 됐는지 정확히 뭐 저도 모르겠어요. 뭐 앞으로 이런 저도 알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시장은 잘 된 걸로 생각하는 모양이지요. 종가상 12%대로 올라서 마쳤는데 시간에서는 2% 정도 더 올라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3부를 할까 휴림을 할까 제가 참 사실 갈등은 좀 있었어요. 있었는데 왜냐 우리가 휴림에서 수익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휴림도 우리가 좀 강렬하게 먹고 나왔는데 한 50%인가 먹고 나왔죠. 먹고 나왔는데 근데 똑같은 재료의 종목이 두 종목이 있을 때 어떤 종목을 할까라고 망설일 때 경우에 선택하는 기준은
어, 원, 원래 먼저 원조를 먼저 공략이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삼부통을 이제 보자는 겁니다. 정고점 여기니까 얼마 안 남았죠, 그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정치 테마주는 좀 조심조심 해야 되지만은 있는 분들은 해볼만 하죠. 시간에서 2% 올랐으니까 월요일 날 흐름을 잘 한번 보도록 하죠. 항시 분할로, 분할로 합니다. 기간도 좀 남았네요.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나쁘지 않습니다. 봅시다. 어찌 되는지. 다음은 테라셈. 약간은 모습은 썩 예쁜 아가씨의 모습은 아닙니다. 아직은 화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색조를 쓰면 좋을까? 뭐 이런 귀걸이를 하면 좋을까? 이런 옷을 입으면 좋을까라고 많이 망설이고 있는 그런 아가씨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하는 지금 그런 모습 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테라삼은 예전부터 좀 끼가 있는 종목인데요. 사람들이 입방아에 많이 오른 종목인데 이 종목은 그냥 기술적 차원에서 한번 봅시다. 복잡할 생각 없고 시간에서 1.6% 올랐거든요. 올랐는데 뭐 큰 부담감 없으면 조금 한 보유를 해보는 전략으로 그냥 조금 궁금했을 뿐이니까 굳이 뭐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날 캔들이 5%짜리 캔들에 칩시다. 그냥 여기 4.5% 오늘 종가서 4.5% 끝났거든요. 그럼 5%짜리 캔들을 봅시다. 이 캔들 안에서 일단 몸을 담가 놓고 이 캔들을 깨면 그냥 나온다든지 안 그러면 여기 2,500의 숫자가 이 꼴이거든요. 여기 꼴이 이 꼴을 깨면 2,500을 깨면 뭐 나온다든지 그런 전략으로 한번 해봅시다.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다음은 케이프. 케이프는 일단 장대 양봉을 일단 두 개는 띄워줬습니다만은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크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실이 팔고 있죠. 팔고 있는데 시간에서는 1.6% 올라 있습니다. 1.6% 올라 있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내일 양봉만 한 개 더 내주면 재미있는 흐름이 될 것 같아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뭐 어차피 얘가 가지고 있는 재료는 뭐 여러분들이 뭐 뉴스 검색해보면 나올 거니까 흐름이 썩 그렇게 나쁜 흐름 아니니까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케이퍼 한번 봅시다. 다음 이지웰. 이지웰은 기세주 형태로 봐야 될 종목이고 그렇게 끌고 가야 될 종목입니다. 이익에서 탈피를 해서 넘어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이 만원이란 고개를 넘어갈 때부터 얘는 아주 돈독하게 마음을 묶고 있죠. 자, 만원하고 지금 11,200원이니까 한 12% 올랐다고 봐야 되나요? 뭐 10% 정도 올랐는데 일단 신고가를 계속 쓰고 있죠. 근데 외국인은 30만 주고 막 사고 있어요. 당일날에도 이 고점에서도 쌌단 말이에요. 기관들은 냅다 찬스다고 팔고 있죠. 기관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기관들은 계속 파는데 주가는 계속 오르죠. 그래서 기관들이 사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말란 말입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 큰 의미는 없다. 자, 당일날 모습은 플러스 0.9% 출발해서 고가가 11.7%. 그런데 11.7%까지 가는 시간이 아침에 우리 꼭 시초가 공략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올라있는 종목은 대체로 이렇게 아침에 급박하게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놈은 좀 특이한 놈이죠. 보통 이렇게 많이 올라있는 종목은 보통 꾸역꾸역 이렇게 오래 가다가 이리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 종가에 칙 올려주고 이런데 이 놈은 스타일이 찌는 기세주인데 기세주 스타일인데 여기서 거래하는 당일날 거래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거의 다 단타 데이 트레이딩 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네요. 그래 그것도 또 마음에 드네. 그렇게 이렇게 변동성 있는 건 좋단 말이죠. 시간에서는 0.45% 당일날 먹고 확 도망을 치니까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거든.
11점 보합 근처에 출발해서 11%까지 올라갔다가 종가에 5%로 맞췄단 말이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래 놓고 시간에서 0.4% 올려놨다는 거지. 우리는 팔아먹지 말고 조금이라도 수익이 있으면 한번 봅시다. 가만히 보유를 해봅시다. 11,200원, 뭐 11,000원이라고 잡으면 여기 만원짜리에서 11,000원이면 그냥 10% 뛰기 아닙니까? 여기까지가 10%입니다. 10% 잃는다 생각하고 요 안에서 10%권 안에서 분할로 그냥 아무 때나 해도 상관은 없어요. 뭐 내일 들어가든지 모레 들어가든지 뭐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다시 케이프를 한번 둘러봤을 때 10%를 깨고 내려 뭐 왔을 수도 있을 것이고 2만 원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분할로 하실 분은 여기에서 만 원에서 많이 제가 이 안에서 반 분할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뭐 여기가 10% 폭이니까 분할로 천천히 하면 뭐 한 5%까지 뭐 맞출 수는 있겠죠. 평단 5% 정도로. 그럼 만 원 깨면 버린다. 뭐 이런 전략으로 합시다. 이놈은 앞으로 한번 뭐 어찌되는지 지켜보지요. 다음 바이온. 바이오는 금요일로 5% 올랐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를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올랐느냐고 생각을 해보면 이놈 이름이 앞에 바자가 붙어서 그런 것 같아요. 바이든이 이긴다고 바이온도 오르네. 농담입니다. 심각하게 제가 농담한다고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기세가 이 바이온도 얼마 전에 우리가 좀 보았던 종목인 것 같은데 잘 죽질 않네요. 그래서 지금 요 밑에 놀고 있으면 제가 하자고 소리를 안 할 텐데 이놈이 자꾸 가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요 밑에 놀고 있으면 굳이 뭐 지금 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꾸 가려고 해요. 자꾸 가려고 하면 또 봐줘야 되거든. 가는 놈은 또 그냥 못 보낸단 말이지요. 외국인들은 금요일날에 샀네. 11만 9천 주. 그 놈들을 올려놨네. 기관들은 이 기관들 보소. 한 주 딱 사놨지. 한 주. 치사한 놈들. 이렇게 한 주를 사면요. HTS 검색창에 기관 외국인 쌍끌이 이렇게 떠요. 픽업한 놈들. 그래서 쌍끌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잘 사지요. 저런 식으로도. 자, 일단은 뭐 살아나면 또 해봅시다. 이런 거. 새로운 신개척지를 가는 거 우리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요 밑에서 놀던 이 시간 동안에 별별 꼬라지를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사람으로 치면 연봉으로 나올 때는 두드려 맞기도 하고 뭐 친구한테 사기도 당해보고 애인하고 결별도 해보고 주식도 그렇죠. 사람 인생처럼 별별 일들이 있는데 이 위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란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러면 새로운 일이 어떤 일이 보니까 참 궁금하단 말이죠. 그래서 가보자는 겁니다. 예전에 영광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5천 몇백까지 거의 뭐 5,500원, 5,700 정도 까지 갔겠네요. 지금 돌파하는 시점이 지금 이 시점입니다. 1년 전에. 그죠? 여기서 딱 맺혀있어 지금 계속 못 치고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놈을 뛰어넘으면 이까지 가지 말란 법 어디 있겠나요? 세상이나 주식이나 사람 일이나 절대로 뭐 알 수가 없죠. 저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로 세상의 모든 일반적인 아주 뭐 그런 예견하는 그런 것을 다 없애기로 했습니다. 사람 일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도 우리 주식 시장에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시전이 이렇게까지 얼마짜리였습니까? 이게 뭐 초창기에 올라갔을 때 뭐 3만 원짜리였습니까? 이게 지금 30만 원까지 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어디 점쟁이가 알았겠습니까?
무당이 알았겠습니까? 신풍제약이 뭐 만원 8천원 만원 한 놈이 20만원 깎기 불과 오래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주식은 스스로 짧은 예단을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상승하는 놈은 자꾸 보유를 해라. 절반만 먹고 좀 이거라도 좀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 그리 다 잘 팔아먹는지 몰라. 예? 이 박셀 같은 것도 보유를 절반만 좀 보유를 해라 해도 그냥 탁 팔아먹어버리고. 자, 오늘은 휴일이라 오늘 좀 녹화가 좀 길었네요. 월요일 미션 정도 나왔던 것은 뭐 다 고만고만한 사연도 있고 또 뭐 해볼 만한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뭐 이것도 센트럴도 그렇고 우리 기술 투자도 그렇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종목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항시 마지막 결정을 짓는 자는 본인의 마인드거든요. 예. 뻔히 올라가는 걸 보고도 못 들어간 사람. 예를 들면 우리가 금요일날 소룩수를 공략을 했어요. 지금 보면 우리 회원들 중에서도 상가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밤에 중간에 뭐 20% 먹은 사람도 있고 15% 먹은 사람도 있고 한 번은 또 한 번 먹고 뒤에 또 들어가서 수익을 뭐 40% 이상 당일날 50% 이상 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5% 먹은 사람도 있고 들어가지를 못한 사람도 있고 메시지를 줬는데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도 있어요. 마지막 결정은 스스로가 내린단 말이죠. 제가 뭐 공략 메시지를 보내도 사람이 다 틀린 거예요. 마인드가. 그래 결정적으로는 결국 마지막 결정은 스스로의 마음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성무주를 만나더라도 그 성무주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오롯이 자기만을 위한 하나의 뭐 자기의 종목에 포함이 되려면 마지막 결정에 어떤 마인드를 먹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뭐 타점에 왔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뭐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마인드가 중요해요. 그 마인드 수련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가 참 관건이에요. 제가 이 급등주 시장을 오랫동안 해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매일 아침마다 저 역시도 수많은 갈등 속에서 저는 시간이 1초 1초 흘러갈 때마다 이 마음속에 수천 번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마음이 여리고 소심하고 또 뭐 뭔가 마인드 컨트롤이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으면 하루아침에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고 부단한 수련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뭐 나는 왜 이래 뭐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평범한 인간들입니다. 신이 아니거든요. 평범한 인간들이고 우리가 뭐 아주 고성도 아니고 뭐 딜라일라만가 뭐 라마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우리 사람들이에요. 밥을 한 그릇 먹어도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 거고 한참 고민하는 게 우리 사람들인데 그 종목에다 몇천만 원 몇 억씩 넣는데 고민 안 하겠나요?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결정을 내릴 때 최대한 실수를 줄이자는 것이 우리 의미입니다. 즉 결정을 잘하자, 좀 현명하게 하자라는 뜻이겠죠. 하지만 기세를 뻔히 보고 흐름을 뻔히 눈에 보이면서도 급신해서 못 따라간다는 것은 그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점은 시간을 두고 수정 보완을 해 나가면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범한 인간들이에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 시행착오 기간이나 폭을 줄이고 그 실수를 자꾸 조금씩 줄여나가자는 의미예요. 잘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실수만 조금씩 줄여나가도 고수 소리 듣습니다. 고수 빌 거 있나요? 돈 잘 벌고 돈 안 잃으면 고수지. 빌 거 없거든요. 자, 11월 본매매가 이제 11월 다음 주 시작됩니다. 역시 요령은 똑같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차분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방송 시간이 좀 길었네요. 다음 주부터 또 어느 구석에서 또 만나봅시다. 얼굴은 몰라도. 자, 화이팅 합시다. 댓글도 좀 많이 다시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 다들 고생들 하시고 다음 주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상한문의 문조였습니다.